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약간 상승의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은 소폭 하락하고 마감했죠. 요 근래 미국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죠. 어떤 사람은 미국을 팔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 사람도 있긴 했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적이 발표하는데 실적가 대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근데도 미국 시장이 더 이상 위로 가지 않는 요상한 형태의 모습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 실적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많이 움직였던 과거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미국 시장은 상당히 의외의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요. 요 근래는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인데 오늘 발표된 실적들은 이제 은행주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0.4%가 올랐어요. 지수가. 예대 마진이 좀 늘어서 실적이 좀 웃돈 실적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문제는 4,000명을 감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욕 멜론 은행도 오늘 실적 발표가 했는데 여기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 정도. 예전 같으면은 이 정도 실적이면은 주가들이 많이 뛰었었는데 오늘은 1%를 못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요. 골드만삭스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골드만삭스는 전년 동기 대비 18% 순이익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매출도 5% 감소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상승을 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높아진 반면에 매출은 낮아졌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은 좋아졌는데 여러 가지 약간 문제가 좀씩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죠. 그는 금리가 지금보다도 약 빅스텝 0.5% 정도가 더 올라가야 할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고요.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발언이 있었는데 그는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고 동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연준 의원들은 전부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때까지 동결을 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가 시장에서는 자꾸 금리를 한두 번 내려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시장 주도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침체가 확연히 드러났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왔느냐, 요걸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금리를 내리지. 인플레이션이 유가 때문에 올라가고 침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데서 금리 인하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이 폭발을 해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투자가들은 정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과거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인플레이션 가라앉기를. 근데 거기에 변수를 유가가 상승하는 변수가 하나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연준도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는 그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 4.5%가 나왔어요. 그게 깜짝 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첫 번째 그 지표 발표였죠. 경제성장 1분기 발표였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다 소비를 중심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를 중심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의미가 없을 수는 없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경제성이 늘어났다는 거, 요게 상당히 중요했죠. 다만 요게 이제 아시아 시장도 미국 시장도 더 안 빠지게 하는 재료였던 것 같아요. 안 빠지게 재료였지만 미국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 그 라가르드 총재가 그 유럽 ECB 총재죠. 그가 그런 얘기를 하네요. 달러와 몰락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지금 그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결제를 위안화로 갈아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전 세계가 달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어떤 사람 중에 하나가 보니 달러 강세가 다시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라가르드 총재의 경고가 그냥 경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요즘 아시겠지만 달러가 점점 올라가는지, 환율이 그 외환 수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 내려가죠. 지난번에 1444원대 외환 수합하면서 거의 200원 정도 초토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랬는데 다시 올라가고 1320원 절반 정도 회복한 상태에서 다시 외환 수합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환율을 좀 내렸었는데 이틀 만에 이거는 요번에는 무시해버리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 봤을 때 이게 좀 달러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시장에 좀 생기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것이 또 시장에는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0.04%, 다우는 0.03% 하락하고 마감했죠. 다우는 그냥 횡보죠, 횡보. 그냥 횡보하고 끝난 건데, 장 초반에는요 한 0.5% 정도를 밀었었네요. 밀었다가 좀 올라온 상황이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0.7%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밀어낸 거죠. 밀었습니다. 그래서 0.3%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축소해서 음봉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계속 횡보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요 근래 좀 이상해졌죠, 시장이. 좋은 재료에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하고요, 좋은 실적에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실적도 없고 좋은 재료도 없었다면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확 무너졌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나마 지금 버티는 게 이 재료들 때문에 버티나 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시작 방어적인 가능성 있죠. 우리나라에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비중은 뭐 무시 못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거의 350조도 넘잖아요. 360조 이상 날 거예요. 그래서 말이 360조지 2등은 얼마 안 돼요. 한 50조? 2등이 LG엔솔이잖아요. 그쵸? LG엔솔. LG엔솔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LG엔솔의 시가총액이 130조래, 130조. LG엔솔이 130조입니다, 130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거의 뭐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 정도.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올리면 방어 기능이 되죠. 기능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감산이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 감산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점유율이 뺏길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요즘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들은 소폭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은 팔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사실 그저께 5일선 이탈했다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빠지다가 다시 아랫골이 생겼는데 오늘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삼성전자가 못 오르면 5일선이 우하여로 아주 완전히 굽어드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방어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약간 흔들림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삼성전자에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하루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코스닥 공매도 역대 최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코스닥은 뭐 엄청 많이 올랐죠. 코스닥은 엄청 많이 오른 상태라 사실 무슨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 물론 월봉으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일봉으로 보면 뭐 저점 660에서부터 910까지 올라왔잖아요. 저는 이제 이 근처가 꼭지일 확률을 여러 번 보고 있는데, 그 코스피 공매도가, 코스피 같은 게 1월달에 3,700, 1일 평균 3,730억 정도, 그 다음에 2월달에 4,320억, 그 다음에 3월달에 4,250억 이렇게 늘었어요. 근데 4월 들어서 6,300억으로 매 1일 평균이 확 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일 평균이 2,800억 정도였는데 한 7,800억이 늘어서 3,600억 정도로 늘었었어요. 그러니까 3월 최대치 한 날이 2,887억이 최대치였거든요. 1일 평균으로 제일 많았던 게. 현재 3,600억 정도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이 고점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는 거 아닐까,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강 상태에 있는 것처럼 국내장도 뭔가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